박범계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결국 하루 만에 즉각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민주당 내부에 있으면서 어떤 미략과 지저분한 짓을 했는지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낙연을 수사해야 하는 물증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장영하 판결문에 있는 조폭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매불쇼 댓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영하 판결문에 있는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 곽수산 씨가 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분께선 처벌받지 않으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장영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아예 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뽑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사진과 이낙연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진을 같이 올리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은 판사가 팩트로서 제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 조폭연루설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확정한 게 아니고 장영하가 그 성남 마피아인가요? 거기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에 네. 언급된 내용인데 방금 곽수산 씨가 맞습니다. 소개했듯이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뿐더러 그거 말고도 이 편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박 장관이나 또는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 즉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소개를 안 해주시는데 그 편지에 똑같이 네.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장영하든 또는 무슨 거기와 관련된 조폭연루소를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든 어떤 변호사든 또 뭐 거기 나오는 그 소위 국제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네. 지금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피아파 이준석이든 제가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지금까지 이 관련자들을 전혀 만나거나 또는 접촉하거나 또는 저하고 가까운 뭐 법무부의 제 뭐랄까요 스태프들에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접촉을 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제에 이제 우리 체육 앵커께서 네. 저하고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BS에서부터 오래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죠. 서로. 아니,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이거 다룰 때 어떠한 논평도 첨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맞장구 쳤죠. 아니에요. 박범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진짜 좋- 아닙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내용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첨언합니까? 자, 예.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제 그런 아쉬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댓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점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 네. 예비 후보든 또는 정식으로 후보가 된 이후든 제가 장관 재직 시에 그 당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이든 뭐 이거 조폭 연루설 사건이든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라는 것은 제가 지득한 한나라의 최고 공직자로서 제가 지득한 사실을 가지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겠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고 맞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할 때 첫 대표하실 때 저에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겨서 그 2년 동안 제가 복무를 했다. 네. 그 뒤에도 대통령께서 저보고 법사위 간사로 갈 수 있겠냐고 하실 때 네. 소위 사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법사위 간사 가가지고 지금의 당대표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무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 됐나요? 아니 저는 오늘 뭐 제가 할 거는 없고요. 예. 우리 의원님에게 진짜 그야말로 반론권을 드리려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타당한 거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나 방침 입장들은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더러 한동훈의 그 소위 말하는 잠겨져 있는 그것을 포렌식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러나 제가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사회 안전과 치안 그리고 법 질서를 준엄하게 천명하는 장관으로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는 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20대. 20대입니까? 네. 맞아요. 20대요.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선 의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한 면도 있다라는 점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 네. 그러면은 이 조폭 박철민이가 우리 장관님의 이름을 네. 자기 자체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네. 그냥 자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미 뭐 이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 박철민, 뭐 장영하 변호사, 네. 이준석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예, 예. 그렇군요. 저는 제 이름이 여기에 거론된 건 어제 그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놀라시지. 깜짝 놀랐고 더더군다나 최욱 앵커께서 진행하는 매불쇼에서 제가 요즘엔 뜸했지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저희가 그 내라를 그래서 같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했고 설마 제가 사실은 근데 거기서 왜 나와라고 썸네일을 달으셨길래 제가 그러면 최욱 앵커는 그러면 저를 의심하고 있나? 그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 간 거예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있는 그대로야 그냥. 아니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편들고 안 친하다고 해서 밟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오해를 갖고 네. 댓글을 다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아까 책임이란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 4번쯤 아마 소위 이제 아카데미상으로 따지면 노미네이트 네.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원죄랄까 아무튼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 네.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구차한 변명이나 뭐 이런 걸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뭐 한동훈의 그 포렌식에 대한 제 입장, 네.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소위 조폭 연루설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네.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오해가 계시다면 좀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학자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 편지고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돼서 얘기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조금 덜 되다 보니 마치 이제 판결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 오해 살 여지는 없었어요. 그래? 편지란 얘기를 얘기를 한 했어? 6만 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하냐 의아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제가 종편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네. 제가 성실하게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결문 내에도 그 편지에 분명하게 박 장관이나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라는 네.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그 매불쇼에 대한 어떤 서운함은 좀 어떻게? 한번 불러주는 걸로 제가 그 여부를 판가름하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그 제목에도 예. 반론권 보장까지 예, 딱, 예, 예,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뭐 그죠? 평가합니다. 예.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거. 가스라이팅인지 아, 미워할 수가 없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 중에 한 분이 꿀밤 좀 때려. 아, 꿀밤. 아, 꿀밤은 맞아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미- 이게 반론한 기회를 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신이 검찰에서 겪고 했는데 검사의 저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변호사님이 질문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그냥 해두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두들겨 패고 뭐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망하고 회유하고 다 하잖아요. 형량 거래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또 물어요. 이건 박철민의 변호사가. 그래서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김형진에게. 김형진이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안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는 14년 유해까지 큰형님들까지 다 있는데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재명 죽이기, 여기는 이재명 못 가렸어요. 이렇게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예. 실수가 있는데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동생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왜 그랬냐고 쟤한테 좀 묻고 싶어서요. 여기서 쟤는 박철민이죠. 자기의 조직 부하였던 박철민에게 너 왜 그랬냐고 난 좀 묻고 싶다. 나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왜 만나냐. 그리고 만난다고 하면 우리 높은 선배들 만나지 나랑 뭐하러 만나겠냐 그 사람이. 라고 지금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김영진이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급기야 이제 박철민 본인이 나섭니다. 본인이 이제 피고인도 손 들고 제가 좀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철민이 등장을 해서 김땡땡하고 다 형님 코마 트레이드 깡패 아닙니까? 이 코마 트레이드. 근데 제가 어제 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구조가 김영진의 살인 사건이 있고 김영진에게 태국에서 자금을 대주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차리게 한 것은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인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성남시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면서 김영진,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해서 3단 3명의 인물을 이렇게 엮거든요. 엮는데 이제 박철민은
이재명에게 20억 상납을 한 게 이준석의 돈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김영진의 태국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고 또 이날 법정에서 김영진은 내가 태국에서 차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이준석의 돈이 10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돈으로 한 거다. 이준석과 관계가 없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이준석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서버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태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던 것과 김영진이 하던 것은 별개예요. 돈으로도 엮여 있지 않고 뭐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별개의 별산 체제였는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수사 과정까지는 잘 몰랐을 테니까 의심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영진에게 이준석이 자금을 대주고 이준석이 실질 소유자고 여기 수익을 이준석이 가져갔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 결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조폭들은요. 한 문장 끝나면 그냥 바로 형님을 붙여요. 그리고 자기를 지칭할 때 아우, 자기를 제가라고 안 하고 아우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김땡땡하고 다 형님, 코마트레이드 깡패 아닙니까 형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님, 아직도 생활 못 접으셨습니까 형님. 나는 접었는데 형님 아직 조직생활 못 접으셨습니까 형님. 그렇게 해서 형님, 어떻게 다시 생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형님.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코마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입니다.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김영진을 몰아세우는데 김영진의 답변입니다. 재판장님, 태모 형님이 태봉이 형님 같대요. 태모 형님이 제 10년 선배인데 이재명 사랑하는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고 제 또 6년 선배가 대한경호협회 뭐 그런 2, 3호 이런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인지 성남시장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래서 뭐 같이 경호팀으로 같이 선거 캠프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보고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얘들은 이제 확실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급자의 선배 조폭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형님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준석이 형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준석이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저 나이 어린 동생들이랑 해서 해갖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는 1년, 2년만 차이 나도 엄청난 이게 기수 차이여서 해야 되는데 코마트레이드 이준석과 박철민은 9년 차이가 납니다. 9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김영진이 있는 거죠. 이준석이 81년생 2월생이었던 것 같아요. 80년 2월생이고 김영진이 84년생 그리고 이준석이 89년 2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기수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이제 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연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는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시에 이준석이 아니라 박철민이 뭐라 그랬냐면 장영하랑 국민의힘에 제보를 할 때 조직원 누구 두세 명을 딱 꼭 집어가지고 얘네도 배달했고요. 김영진도 그 돈을 댔고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 관여됐다는 두 명이 그 판결문을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박철민 쟤 혼자 저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영하 변호사는 심지어 그거를 다 들었어요. 이 박철민이 돈 배달자로 지목한 애들이 자기는 배달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거를 장영하는 다 알고 확인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 점들이 나중에서 2심의 유죄의 이제 근거가 사유가 되는 건데요. 지금 김영진이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이 박철민이는 무려 9년 차이가 난다.
둘이 뭘 이렇게 왜냐면 박철민이가 이제 20억 중에 1억 5천만 원은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고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일은 조직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철민이는 자기가 돈 배달자로 지목했던 자기 동기들도 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버렸고 이때 당시 박철민의 유일한 희망은 김영진인데 김영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고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일은 잘하는데 이 사건은 대선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대선용으로 기획이 됐다가 윤석열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이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법정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있었고 어찌됐든 이 파타야 범인 김영진은 자기가 끌려와서 압송돼서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검사에게 그런 회유를 받았고 본인이 나중에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그런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때뿐만이 아니고 2018년 검찰 때뿐만이 아니고 2021년도 대선이 한창일 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자기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경찰들이 나를 회유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자필 편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건대로 있는 것인데 이 강력 범죄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김영진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찌됐든 박철민이 2021년 대선판에서 20억 돈다발 폭로를 하는 바람에 수사를 받게 됐어요. 박철민이 김영진과 이재명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김영진에게 이렇게 김영진의 편지 내용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제마피아파 고문인 이재명이 맞지 않냐. 당신은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 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앞서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에서도 어떻게든 김영진을 이재명과 엮어보려고 노력했다는 취지의 폭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진 관련만인데 김영진 말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런 취지로 이른바 수사기관에서 이런 거는 대선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한 건 하려고 했던 소위 말해서 한 건 하려고 했던 정황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김영진의 편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법정의 증언 녹취서는 2023년 9월 윤석열이 당선된 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요새 실형을 받습니다. 본인의 중형을 받은 범인이 거짓말을 해서 더 위증을 자초해서 실형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최초에 보여드린 법정 증언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법정 증언을 왜 보여드렸냐면 편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의자 김영진이 내가 검찰 수사 받을 때 2018년 성남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 폭력배임을 이용해서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취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이는데 작년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으신 편지인데 아버지가 자필로 받은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작년 더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 표현을 읽어봐서 당선 후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2023년에 이런 내용의 편지가 개인적으로 제가 뉴스타파에 근무할 때 회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답답하던 차에 김영진의 작년 편지, 부친에게 보낸 작년 편지가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이 됐고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좀 상당히 많은 의심을 했을 텐데 이것 외에 박철민의 재판에 증언자로 나가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8년 김영진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로부터 모종의 이재명 관련 회유나 형량 거래를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재명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당시에 어떻게 사건을 엮으려고 만들려고 했는지는 조만간에 제가 아버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김영진은 순천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기록들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 사건이 판결에 의해서 허위 조작임이 판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SBS도 는 공식적으로 또 뉴스 8시 뉴스에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SBS 노조에서 좀 이를 키우고 자초한 측면이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꼭 일치된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성명을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를 들면 박철민이나 장영하의 판결문만 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에 일부 내용이 그 판결문 내용만 봐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이 업체를 중소기업 대상 장려상을 줬는데 이 업체는 자격도 안 되는데 상을 탔기 때문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뒤에서 힘을 썼을 거야. 이준석에게 그걸 줬을 거야. 이재명이.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예를 들면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 코마트레이드에 장려상을 준 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업체와 유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자격 미달인 업체 최소 3년 이상 업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장려상을 줬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만약에 이게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일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일은 없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판사는 이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이준석, 그러니까 김형진의 선배인 이준석이 돈을 대서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고 수익금을 가져가고 이런 게 이제 계좌나 이런 걸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수사 결과 그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인터넷 도박 업체와 김형진의 태국 업체는 전혀 별개의 업체고 두 사람이 당시에 연락하거나 한 지금 사실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이준석과 김형진을 엮기 위해서 자금을 댄 실소유자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재명한테 갔다. 요 구성을 나중에 박철민이 구성하게 되는데 사건의 큰 틀을 그 아래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래에서 만들어주니까 감옥에 있던 박철민이 그 알 방송을 보고 새로운 창작을 해내게 되는 거죠. 예,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사건인데 형량이 너무 조금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박철민의 돈다발 폭로 조폭 연루 의혹 이 주장 때문에 대선 결과가 0.73%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잖아요. 2021년 10월에 이제 이게 막 장영하가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불거졌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또 동시에 대장동이 터집니다. 대장동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지율이 원래 윤석열보다 훨씬 높았어요. 높았는데 이 지지율이 계속 쭉 빠집니다. 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은 물론이지만 대다수 언론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일 잘하고 도민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청렴한 사람
이재명 도지사가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게 하고 당시에 뭐 화장실 가면은 부패 지옥, 뭐 청렴 천국 이런 스티커를 다 붙여놨나 봐요. 소변기마다 붙여놨었는데 청렴한 줄 알았더니 썩은 사람이었네. 대장동 사건이 조폭이 터지고 대장동이 연달아 터지니까 대선 후보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됐고 지지율, 그러니까 선호도나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 승리하는 대선에 개입한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초를 제공한 그알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알 제작진이 3년 후에 있을 대선에 이게 이렇게 이용되면 몰랐겠죠. 그거는 몰랐다고 봐야겠죠. 3년 후의 일을. 한데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했던 방송이 새로운 허위 조작 사건의 씨앗이 됐고 자양분이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